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감옥에 보낼 증거를 쥐고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전개가 얼마나 숨막히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숨겨진 진실과 탐욕이 서로를 삼키는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폭로월드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며 강세리의 과거와 현재를 폭로한 순간 판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강세리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이미 이 사진들과 회사 사람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동안 해온 짓을 우리가 다 모를 줄 알아? 라는 제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처음부터 내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강세리의 추락과 집착. 황기찬의 집에서도 세리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노숙자는 썩 나가. 내가 감히 이 집을 더럽혀? 라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 그녀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물들어 있었죠.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는데요. 이후의 모든 선택은 사랑과 체면, 가문과 돈 사이에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마다 강재인과 황기찬, 강세리, 김도윤, 강미란, 강승우, 도유경 이 이름들이 서로의 멱살을 붙잡듯 얽혀들었고요. 1. 폭로 이후 판이 다시 짜였는데요. 이사회 비상 소집 통보가 떨어졌을 때 강재인은 더 숨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과장 없이 사실과 증언, 날짜와 기록이 이어졌고요. 황기찬은 처음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다가 곧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스스로 올린 자리라면 무너지지 않았겠지. 그 말은 칼날처럼 짧았는데요.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정확히 베어냈습니다. 수면제 처방, 동의서 서명 그때 외면했던 작은 비겁함을 본인 입으로 꺼내놓았는데요. 회의장에 흐르던 공기가 그 순간 바뀌었고 이 사진들의 시선도 사람 문제에서 회사 문제로 각이 조정됐습니다. 그날 YL그룹의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가로요. 집 밖으로 밀려난 강세리, 집착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강세리는 집에서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쫓겨나는 경험은 사람을 금세 늙게 만듭니다. 제인 단 한 음절이 강세리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리는 진심이 아닌 증거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착각해버렸습니다. 돈, 약점, 계좌 마음이 아닌 것들로 마음을 붙잡으려 들면 보통 파국이 빨라지더라고요. 세리는 곧바로 흥신소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 돈 어떻게든 찾아와요. 흔적 없이.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찾으면 절반은 우리 못 깁니다. 협박 같은 거래였지만 세리는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절박함이 도장보다 더 빨리 찍히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조작된 블랙박스 익명 제보. 강승우를 뺑소니, 의혹의 중심으로 끌어넣겠다는 계산이었죠. 미란이 흔들리면 제인도 고립될 거야.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는 매끈했지만 현실은 늘 한 글자쯤 비뚤어지곤 합니다. 돌아온 답은 비싸고 무례했습니다. 조용한 골목, 낡은 건물. 도유경은 택배를 가장해 어르신을 모시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직감이 번쩍였는데요. 이상하다 싶으면 원래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유경은 일정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 강세리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유경은 제인에게 전화를 걸며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의심한 그 사람이 맞아. 그 사이 회사 쪽은 더 냉정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고 이 사진들은 계산기를 똑같이 두드렸습니다. 회의만은 숫자상 충분했는데요. 강미라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며 여러 이사들을 따로 만나 짧은 문장으로만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회사가요. 제인은 발표 자료에서 감정을 걷어냈습니다. 윤리 리스크, 소송 가능성, 주가 변동성, 위기관리 실패. 복수는 가슴으로 밀어 올려도 해임은 표로 결정되니까요. 도윤은 그 자료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론이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차는 제가 옆에서 다 챙기게요. 사모님이 휴대폰을 두고 사라지셨다는 말이 시작점이었는데요.
다음 날 낮, 도민주는 부엌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치매가 있는 최자영이 휴대폰 없이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에 어머니가 자주 떠올리던 장소, 습관적으로 걸음을 옮기는 곳이 있을까요? 미란이 침착하게 물었고 도유는 동네 병원과 공원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제이는 불길한 감각이 꿈틀거렸습니다. 셀이라는 이름이 칼날처럼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때 도유경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제가 방금 수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택배라는 말을 하고 어르신을 모시고 나가더니 뒤편 골목으로 급히 이동하더라고요. 유경은 거리를 유지한 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고 낡은 건물 앞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세리가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유경은 숨을 고르고 제인에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인아, 지금 내가 의심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4. 한편 주주총회 전야 숫자는 냉정했는데요. 이 사진 중 몇몇은 이미 표 계산을 끝냈습니다. 해이만은 숫자상으로 충분하다. 강미라는 산술적인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각 세력의 동료가 막바지에 변수를 낳고 나니 그럴수록 단어는 짧고 약속은 분명해야 했거든요. 제이는 회의 자료에서 굳이 감정적 언어를 뺐습니다. 위기관리 실패, 윤리 리스크, 주가 변동성, 소송 리스크 이런 차가운 단어들만 남겼습니다. 복수의 서사는 눈물로 쓰이지만 해임의 논리는 표로 쓰여야 하니까요. 도유는 그 자료를 읽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써야 지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방식이요. 건물 안 기억과 욕망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최자영은 묶인 손목의 감각으로 현실을 가늠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위험은 몸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계좌를, 번호를,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최자영은 모른 척하면서도 눈빛은 또렷해졌습니다. 잠시 뒤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 속에 조급함이 껴 있었고 조급함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 계좌 열 수 있죠. 방법을 알려주세요. 당신 딸을 위해서라도. 말의 끝에 걸린 딸이라는 단어가 엄마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최자영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 딸이 스스로 꺼내야 하는 돈이야. 순간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라 강규철이 강재인에게만 남긴 장치에 가깝다는 걸요. 그때 무전기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번잡한 발자국 소리가 퍼졌습니다. 문 개방하세요. 경찰입니다. 누군가는 주춤했고 누군가는 도망을 고려했지만 도망은 보통 늦습니다. 도유경의 신고와 위치 공유가 신속하게 작동했고 건물은 순식간에 포위됐습니다. 세리는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부정은 사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는데요. 흥신소 일당의 동선, CCTV 궤적, 전화통화 기록 한 줄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최자영은 무사히 구출됐고 제이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최자영은 손을 더듬어 딸의 얼굴을 만지며 가까스로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지금이야. 잊기 전에 말해줘야 하거든. 아버지의 노트 암호가 기억을 대신했더라고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최자영은 제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내 생일엔 달력에 2번 동그라미를 쳤잖아. 그 날짜들 기억나지?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속삭였어요. 그 날짜들에 해당하는 일기 페이지의 첫 문장, 3번째 글자들만 차례대로 모아보렴. 그게 스위스 계좌의 첫 잠금이야. 그리고 공동 서명 질문은 우리가 미리 정해둔 합의문 문장으로 풀 수 있어. 제이는 그제야 아버지의 일기에서 가끔 글자 크기가 어색하게 커지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일부러 미묘하게 강조한 흔적이었는데요. 다른 사람 눈에는 오타처럼 보이는 장치가 딸에게는 도로 표지판이 되도록 설계해둔 거였죠. 엄마 다 알겠어요. 더는 힘쓰지 마세요. 제이는 울음을 삼키며 답했고 김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에게도 오래 묵혀둔 한 문장이 있었거든요.
지키겠다는 약속은 상대가 약할 때 말해야 진짜가 된다. 그래서 그는 그날 한마디만 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은 어머니가 먼저 쉬셔야 합니다. 회사 쪽은 더 차갑게 달아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내부 감사팀은 별도의 라인으로 김도희 뺑소니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강승우를 의심하게 만드는 추가 영상이 익명으로 들어왔거든요. 편집 흔적이 의심되는 블랙박스였는데요. 정호성은 처음엔 말문을 닫았다가 곧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승우,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 한 문장이 파동처럼 번졌습니다. 강미란의 눈빛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제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은 늘 누군가의 비밀을 무너뜨리곤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익명 제보 영상은 원본과 맞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축이 미세하게 끊기고 빛 번짐이 장면마다 달랐고 차량 움직임도 실제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작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진실보다 섬세하긴 어렵더라고요. 임시주주총회 첫 번째 심판. 의결 안건 황기찬 회장의 임. 사회자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표 대결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자본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매일의 뉴스가 불확실성 그 자체였거든요. 가결.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체념의 한숨을, 누군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황기찬은 일어선 채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웃는 사람들 오래 보죠. 위협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망가진 자존심의 마지막 허세에 가까웠습니다. 제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웃을 시간은 없을 겁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김도희 사건 관련해서 새로 확보된 물증과 증언이 있었고 그 증언 목록에는 강세리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구치소에서 입을 뗐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덜어보려는 계산과 함께 빠져 죽자는 분노가 뒤섞인 어투였는데요. 검찰은 원본 블랙박스와 세리의 진술을 대조했고 황기찬의 이름이 서류에 첫 줄로 올라왔습니다. 사랑과 책임 사이 제인과 도윤의 거리. 밤 회사는 텅 비었고 제인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김도윤이 문틈으로 조용히 들어와 물었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쉬고 싶은데요. 눈을 감으면 해야 할 일 목록이 더 선명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솔직해졌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있어줘서 버텼어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전 앞으로도 옆자리 예약하겠습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을 다시 읽어드리는 역할로요. 제이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말 지금 제일 위험해요. 좋아지면 자꾸 약해지거든요. 그러고는 한숨 쉬듯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둘 사이 온기는 조심스럽게 번졌는데요. 그 온기가 복수를 흐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두 사람 모두 그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속도, 질서라는 이름의 정치. 회의만이 통과된 뒤 강미란은 곧바로 윤리경영 강화와 내부 통제 개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진 몇 명을 따로 만나 우리가 살 회사는 깨끗할수록 좋다고 짧고 정직하게 설득했는데요. 동시에 제인에게는 한 줄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선봉에 서면 저는 뒤에서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다만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요. 제인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동맹의 다른 말은 경계니까요. 회사 치료 속도를 권력 회복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끌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피부로 달라졌다는 느낌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서로의 계산과 신념이 한 칸씩 겹쳤고 그 겹침이 당장은 회사를 살리는 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법의 자리. 검찰 조사실에서 황기찬은 마지막까지 표정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들은 감정을 상대하지 않죠. 통화 내역, 금전 흐름, 지시 정황, 그리고 사건 당일의 실제 원본 영상 서로 다른 시간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 보통 방안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발부했는데요. 몰락은 종종 의외로
간단한 문장으로 결정됩니다. 영장 발부. 그 소식을 들은 노숙자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로 시작한 문장이 끝까지 가지 못했는데요. 금방 화로 뒤집히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분노보다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두 번째 봉투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스위스 계좌 1차 인증과 질문 검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제이는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뒤 표지와 겉장 사이 얇은 틈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날짜와 도시 이름 몇 개 알 수 없는 기호가 적힌 메모였는데요. 그중 2개는 이미 다친 해외 법인의 명칭과 닮아 있었고, 하나는 YL그룹의 오래된 협력사 이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내가 남의 욕심을 견디기 위해 만든 방패였다. 두 번째는 내가 내 뜻대로 쓰라고 만든 통로다. 짧은 문장 한 줄이 제인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결국 누구인가를 증명하니까요. 제인은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내부 제보자 보호, 윤리 시스템 구축, 돈답게 쓰는 법을요. 남겨진 사람들, 흔들리는 마음들. 강승호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만 벌 받겠습니다. 단단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는데요. 정호성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며 늦게 꺼낸 진실이 누군가의 방패가 되길 바라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강미라는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그제야 훔쳤고요. 사람의 마음은 이해와 분노 사이에서 오래 흔들리더라고요. 강세리는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마치곤 단 한 통의 국제전화를 요청했습니다. 수신이는 알 수 없었고 통화는 짧았습니다. 그 파일 아직 가지고 있죠? 필요할 때 열어요. 세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각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조각은 보통 마지막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여는 문장. 강제인은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자영은 가끔 단어를 잊었지만 딸의 체온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겠지.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제이는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웃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룹은 손봐야 할 곳이 많고 법정은 들여다볼 기록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은 돌봐야 할 상처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제이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와 사실 두 벽을 먼저 세우면 나머지 방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걸요. 김도윤은 그 두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못지를 막겠다고 했고요. 질문은 남습니다. 두 번째 봉투의 표식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호성의 고백이 어느 선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 강미란의 질서가 언제 권력이 되고 언제 방패가 되는지, 그리고 강세리가 믿는 마지막 조각이 누구를 향해 터질 것인지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 국면이 열렸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이번에도 강제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집은 제가 다시 세우겠습니다.